선생님, 저 정말 미쳤나 봐요. 28살짜리가 60살이 넘은 환자분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수진의 떨리는 목소리. 제가 처음 이 고백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젊은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는 환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30살이 넘게 차이나는 나이 차를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직업윤리 위반, 나이 차이로 인한 문제, 아니면 진실한 사랑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며 듣고 나시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허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수진, 상처 입은 천사. 28살 이수진 씨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3년간 근무했던 실력파 간호사였습니다. 키 165cm의 단정한 외모, 환자들 사이에서는 천사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친절하고 성실했죠. 하지만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고 의사의 권유로 조용한 곳에서의 휴식을 위해 평안요양원으로 일터를 옮기게 된 것이죠. 박민호, 외로운 화가. 평안요양원은 60병상 규모의 소규모 시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치매나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셨고 가족들의 방문도 뜸한 편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수진 씨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박민호 씨였어요. 62살 젊은 시절 한국 서양화계에 떠오르는 신성이었던 분이었습니다. 30대에 이미 개인전을 여러 번 열었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던 실력파 화가였죠.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민호 씨의 가족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보러 왔어요. 사실상 혼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외로운 환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첫 번째 만남. 이수진 씨가 평안요양원에 출근한 첫날이었어요. 아침 7시 30분 환자들의 기상과 세면을 도우며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307호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언어장애 환자분들이 내시는 소리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분노도 아니고 아픔도 아닌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표현하려는 듯한. 이수진 씨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중년 남성이 왼손으로 무언가를 그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오른손은 마비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고 왼손으로 연필을 쥐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작은 스케치북에 선을 그으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수진 씨가 다가가자 민호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중에 이수진 씨가 제게 말하기를 그때 느낀 감정을 형언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림. 민호 씨가 어렵게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뇌출혈 후 언어 중추가 손상되어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수진 씨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수진 씨는 민호 씨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의 왼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연필을 잡도록 도와주었어요. 민호 씨의 손은 따뜻했고 이수진 씨는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고 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두 손이 함께 움직이면서 스케치북 위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이죠. 깊어지는 유대감.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이수진 씨는 매일 아침 민호 씨의 방에 들러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선 긋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간단한 도형, 그리고 꽃과 나무 같은 자연물을 그리게 되었죠. 신기한 것은 민호 씨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지내던 분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수진 씨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수진 씨. 어느 날 민호 씨가 이수진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어장애로 인해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수진 씨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에 이수진 씨는 감동받았다고 해요. 네, 민호 씨.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짧은 단어였지만 민호 씨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때부터 민호 씨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이수진 씨는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민호 씨의 방에 머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호 씨의 언어 능력도 점점 나아졌고 간단한 대화는 가능할 정도가 되었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다. 수진 씨는 왜 여기 왔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병원에서 일하던 실력 있는 간호사가 왜 작은 요양원으로 왔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이수진 씨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요.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민호 씨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암으로 잃은 슬픔, 그 후에 찾아온 뇌출혈,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더욱 가깝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였어요. 이수진 씨는 민호 씨가 과거에 그린 작품들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민호 씨의 아들에게 연락해서 과거 작품 사진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아들이 가져온 태블릿에는 민호 씨의 과거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있었어요. 모든 작품에는 깊은 감성과 뛰어난 기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수진 씨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민호 씨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이죠. 다시 그리고 싶어요. 민호 씨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오른손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왼손으로 연습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수진 씨의 제안에 민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그림 재활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수진 씨는 인터넷에서 왼손 그림 그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민호 씨에게 맞는 연습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의 싹이 트다. 처음에는 간단한 선 긋기부터 시작했어요. 수직선, 수평선, 곡선. 매일 반복하면서 왼손의 감각을 익혀나갔습니다. 이수진 씨는 민호 씨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었어요. 잘하고 계세요.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수진 씨의 격려에 민호 씨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점차 기본기가 늘면서 간단한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몇 달 후에는 꽃이나 나무 같은 간단한 사물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이수진 씨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민호 씨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가보니 민호 씨가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아니야. 가지 마. 미안해. 잠꼬대를 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수진 씨는 민호 씨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호 씨, 꿈이에요. 괜찮아요. 민호 씨가 깨어났을 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수진 씨는 티슈로 민호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어요. 수진 씨. 민호 씨가 이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수진 씨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꿈에서 아내가 나타났어요. 미안하다고. 혼자 두고 가서 민호 씨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여전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인분도 민호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수진 씨의 위로에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이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해요. 민호 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이나 직업적 관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현실의 벽. 다음 날부터 이수진 씨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민호 씨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말할 때도 평소보다 어색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307호 환자분하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동료 간병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어요. 이수진 씨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민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민호 씨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이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만 마음의 평안을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수진 씨가 307호 환자한테만 너무 특별히 대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게. 다른 환자분들은 언제 돌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장인 김 원장이 이수진 씨를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수진 씨, 307호 박민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 좀 해봅시다. 김 원장은 50대 중반의 엄격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양원의 규칙과 질서를 매우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직원들로부터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특정 환자에게만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 업무 시간 외에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들 말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특정 환자와의 사적인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요. 경고를 받은 이수진 씨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김 원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민호 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별의 위기. 그날 저녁 이수진 씨는 민호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장님이 우리 관계를 문제 삼고 계세요. 민호 씨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왜 미안해하세요? 잘못한 건 없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이수진 씨는 민호 씨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수진 씨와 거리를 두면서 다시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죠. 민호 씨, 식사하셔야죠. 이수진 씨가 말했지만 민호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필요 없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원인이었어요.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수진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307호 환자 때문인가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수진 씨는 민호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민호 씨, 저 그만두기로 했어요. 왜요? 저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민호 씨, 그림 그리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재능이 있으시거든요. 수진 씨도 행복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회의 기적. 이수진 씨가 요양원을 떠난 후 몇 달 동안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수진 씨는 다시 서울의 한 병원에 취직했고 민호 씨는 요양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 박준수 씨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수 씨는 3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아버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관계였어요. 요양원 직원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준수 씨가 물었습니다. 사실 그는 요양원 직원들로부터 아버지와 이수진 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응. 이수진 씨가 도와줬어. 민호 씨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준수 씨의 부탁에 민호 씨는 처음으로 이수진 씨와의 만남부터 작별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준수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준수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 차이도, 상황도, 모든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구나. 준수 씨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외롭게 지내던 아버지가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그분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그분에게 피해만 줬어. 하지만 준수 씨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이수진 씨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준수 씨는 이수진 씨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혹시 이수진 간호사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민호의 아들 박준수라고 합니다. 이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 씨는 괜찮으신가요? 이수진 씨의 첫 마디는 민호 씨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준수 씨는 이수진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수 씨는 이수진 씨에게 민호 씨의 근황을 알려주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하세요. 수진 씨가 떠나신 후로 그림도 그만두셨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수진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요양원을 떠난 것은 민호 씨를 위해서였어요. 저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까봐. 하지만 아버지는 수진 씨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준수 씨의 말에 이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민호 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수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사회적 시선도 문제고요. 그리고 민호 씨는 환자이시잖아요. 수진 씨가 걱정하시는 것들을 이해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의 감정 아닐까요? 서로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요? 우선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모셔내는 거예요. 집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되는 거죠. 준수 씨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볼게요.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며칠 후 이수진 씨는 결국 준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고 싶어요. 특별한 재회. 준수 씨는 특별한 만남의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말 이수진 씨는 준수 씨의 안내로 한 조용한 갤러리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민호 씨가 과거에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준수 씨가 특별히 마련한 개인 전시회였어요. 이 모든 그림이 민호 씨 작품이에요? 이수진 씨는 감탄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이수진 씨가 돌아보니 민호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어떻게? 준수가 준비해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작품들. 정말 대단해요. 이수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 작품들이에요. 지금도 그릴 수 있어요. 왼손으로 그리는 연습 계속하고 계시죠?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씨가 없으니까. 의욕이 없어져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민호 씨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수진 씨는 알 수 있었어요. 함께 해달라는 뜻이었죠. 그때 준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두 분, 제가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준수 씨는 두 사람을 갤러리 한쪽 코너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캔버스와 물감, 붓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괜찮아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민호 씨 옆에 앉았어요. 민호 씨가 왼손으로 붓을 잡자 이수진 씨가 그 손을 감싸며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요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두 손이 함께 움직이며 캔버스 위에 선을 그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선부터 시작해서 점차 꽃과 나무 그리고 하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완성됐네요. 1시간 정도 후 아름다운 풍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작품이었어요. 수진 씨, 다시 시작해 볼까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한참 고민했어요.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남아 있었지만 민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이수진 씨의 대답에 민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 그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준수 씨의 도움으로 민호 씨는 요양원을 나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수진 씨는 주말마다 민호 씨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몇 달 후 민호 씨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왼손으로 그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수진 씨의 도움과 격려로 점차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수진 씨가 민호 씨가 그린 꽃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수진 씨 덕분이에요. 민호 씨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민호 씨가 왼손으로 그린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민호 씨는 이수진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수진 씨,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이수진 씨는 놀랐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나이 차이도 사람들 시선도 모두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수진 씨와 함께라면 말이에요. 민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화제가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준수 씨가 아버지의 증인이 되어 주었고 이수진 씨의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 씨는 이수진 씨의 사랑에 힘입어 그림 실력이 더욱 늘어났고 정기적으로 개인전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수진 씨도 민호 씨의 매니저 겸 조수 역할을 하며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저야말로 민호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이 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죠. 민호 씨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수진 씨의 전문적인 간병과 사랑 덕분에 혈압도 안정되고 언어 능력도 더욱 향상되었거든요. 두 분을 보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주변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 후 결혼 15년째를 맞은 지금 민호 씨는 77세, 이수진 씨는 43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왼손으로 붓을 잡고 있었고 이수진 씨는 그 옆에서 물감을 준비해주고 있었죠. 수진아, 이 색깔 어때? 민호 씨가 캔버스에 연분홍색 꽃잎을 그리며 물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더 친근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완벽해요, 여보. 이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바로 준수 씨의 아들 7살 민준이었습니다. 준수 씨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로 민호 씨에게는 손자였죠. 민준아, 어서 와. 민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이수진 씨에게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지냈어? 이수진 씨가 민준이를 안으며 볼에 뽀뽀해 주었어요. 이수진 씨는 비록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민준이에게 진정한 할머니의 사랑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수 씨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준수 씨와 그의 아내 미영 씨, 그리고 민준이까지. 5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준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수진이가 잘 돌봐줘서 아주 건강해.
의사도 100세까지 문제 없다고 하더라. 수진 언니도 정말 고생 많으세요. 미영 씨가 이수진 씨에게 고마워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뻘 나이에 이수진 씨를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민호 씨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해요. 이수진 씨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호 씨는 손자 민준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받아.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 세트였어요. 와, 진짜요? 제가 가져도 돼요? 할아버지가 민준이 주려고 특별히 준비한 거야. 민준이는 기뻐서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마워요. 이수진 씨도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그림 그리는 거 도와주는 것처럼 민준이 그림도 도와줄게. 이렇게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최종 에필로그. 그날 밤 준수 씨 가족이 돌아간 후 민호 씨와 이수진 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민호 씨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서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죠. 이수진 씨도 추억에 젖었어요. 그때 만약 당신이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운명이었어요. 이수진 씨가 민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 인생 후반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호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어요. 15년 전 요양원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완전히 꽃을 피운 상태였습니다. 나이 차이, 사회적 편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죠.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지금까지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민호 씨와 이수진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사랑이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회적 시선,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등등.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심이 통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호 씨와 이수진 씨의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요양원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민호 씨와 이수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심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해 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